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서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편과 저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 결혼하고 나서 더 이상 해외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었지만 남편은 3년 동안 더 체류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었죠. 3년 이후로는 남편도 더 이상 해외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분명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었죠. 그리고 저 혼자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신혼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건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었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제 삶이 너무 외롭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신혼집을 놔두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혹시 몰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신혼집에 들어와 청소도 하고 집안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친정집이 아닌 신혼집으로 향했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바닥에는 술병들이 굴러다닐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연락 한 통 없이 언제부터 오셨던 거죠? 어머님은 술을 안 드셨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내 아들 집에 잠시 놀러 온 것뿐인데 굳이 설명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니?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우리도 슬슬 일어날까 생각 중이다. 너희가 결혼하고 제대로 된 신혼생활도 없이 떨어져 살아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는데 설마 이 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도대체 며칠 만에 집에 온 거야? 웬만하면 창문은 조금씩 열어놔야 군내가 안 나지. 아까 현관문 열자마자 집안에 탁한 공기가 얼마나 불쾌했는지 알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오히려 우울해서 당분간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정리하시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락 없이 침입하신 건 명백히 주거 침입에 해당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테니 저희 집에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 새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간다고요? 우리 오빠 집에 왔는데 저희가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주거 침입했으니 저희 엄마랑 우리 동생들 전부 다 콩밥 먹이시게요? 저 솔직히 조용히 가려 했는데 새언니가 저희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한 식구가 된 마당에 저희를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쫓아내려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첫째 신우가 한마디 하는 순간 밑에 아래 신우들도 똑같이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하더니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꺼내서 바닥에 깔곤 그 자리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시모는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몸이 좋지 않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신 뒤 방문을 닫으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리 깔고 누워버린 신우들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우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일단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술병들과 음식들을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신우는 술에 취해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시모도 아무 말 없이 잠이 들어 버렸네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집안을 대충 정리한 뒤에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친정집으로 가려는데 둘째 신우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새언니, 지금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설마 지금 친정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저희 이대로 놔두고 갈 건 아니죠? 저 오늘 야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데 저도 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잖아요. 어머님이랑 집에 있겠다면서요. 그럼 차라리 제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대충 씻고 같이 누워서 자면 되는 거지. 뭐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한 식구 아닌가? 그리고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 술 엄청 많이 마신 거 아시면서 그냥 가시려 했던 건 아니시죠? 그래도 저희 엄마 아침은 차려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찾아온 만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니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해서 아침상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왕 아침상 차려주시는 거 저희 해장할 수 있는 것도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아침상까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가겠다는 건가요? 이제야 본 성격이 나오시네. 저희 엄마가 안방에서 누워있는 것도 짜증이 나고 저희도 거실이랑 작은 방 차지해서 쉴 공간이 없으니 친정에 가서 자려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 해서 화가 엄청 올라오셨어요? 그렇다고 안방에 저희 엄마 있는데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술 취한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더 하겠어요. 쉬다 가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신우들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돼서야 친정집에 도착해 몇 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네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컨디션 조절도 되지 않아 아침부터 온몸은 천근만근이었고 하루 종일 피곤에 쩔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다행히도 그날은 야근이 없어서 친정집이 아닌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온갖 쓰레기와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여기저기 방 구석구석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걸 보니 전날에 제가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갔던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뒤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화가 정말 많이 끌어올랐지만 꾹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뒤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되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고발하고 싶었지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런 일로 남편까지 지장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정리하고 겨우 제 시간을 가지려 잠시 소파에 앉았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워낙 늦은 저녁 시간이라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살펴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 앞에 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바꿔놨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제가 집에 들어온 걸 알고 있는지 빨리 문을 열라고 첫째 신우가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쉬지 않고 걷어찼지만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집 정리도 이제 막 끝이 났는데 또다시 신우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하필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지 않고 벨소리로 해놔서 막내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방 안에는 핸드폰 벨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집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걸 시댁 식구들에게 알린 셈이었죠. 첫째 신우는 집안에 제가 있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되자 더욱더 난리를 치면서 빨리 문을 열라고 개념 없이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저를 밀치며 거실에 자리를 잡은 뒤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듯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죠? 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신 거예요? 이런다고 저희가 못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전날에도 분명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을 텐데요. 저희가 남이에요? 엄마, 지금 새언니가 저희 보고 남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그걸로 끝난 거니?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그럼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가요? 조금의 배려도 없이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현관문 안 열어준다고 있는 힘껏 현관문을 걷어차는 행동들이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으시려면 그만한 행동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니? 불임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결혼 허락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 맞다. 새언니 불임이었지. 예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면서?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를 이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시애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배고프니까 당장 저녁상부터 내오도록 해라. 시모의 한마디에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지 서러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살의 나이 때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심각한 자궁 손상으로 적출을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실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 때문에 저에 대한 증오가 상당했었네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를 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더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오기 전에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저는 시댁 식구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기 위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시하면서 집안을 또다시 난장판으로 만들며 배고프다고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당장 전화를 끊으라며 당황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곧바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로 전환을 시킨 뒤에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말 한마디면 곧바로 꼬리를 내리기 때문에 경직된 몸으로 제 입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우들과 시모가 저를 대했던 행동들을 남편에게 전부 이르는 순간 집안은 난장판이 될 거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하면서 신우들과 시모에게 손짓으로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꼬리를 내린 채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인터폰을 보니 현관문 앞에서 제가 통화하는 걸 엿들으며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길래 한참 동안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차가 어느 정도 있어서 남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하면서 밖으로 내쫓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참 동안 통화를 한 뒤에 전화를 끊었고 잠시 뒤 시모에게 바로 이어서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도 참고 있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믿고 설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내 아들 이용해 먹으면 그땐 나도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저는 그이랑 결혼했을 때 어머님 집안의 딸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면 좋아질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머님 가족들과 인연 끊을 거예요. 차라리 그이 올 때까지 얼굴 안 보면서 지내는 게 서로한테 상처를 덜 줄 것 같네요.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 그때까지 저희 연락하지 말고 지내면 좋겠어요. 시모는 제가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 화가 많이 나신 듯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서만 지내며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저와 시댁 식구들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껄끄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시댁 식구들과 한번 틀어지게 되면 관계 회복은 어려울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그때는 제가 받았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도 안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첫째 신우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첫째 신우가 문자 한 통을 보내왔고, 문자를 확인한 순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들려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며 병문안을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도 입원을 하셨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야만 했고 병실 문을 열자마자 시모와 시누이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고 있었네요. 그동안 연락 한 통 받지 않더니만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걸 보면 어떤 상태인지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병원에서 엄마 콩팥에 문제가 생겼대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 투석을 받으면서 이식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대기자 등록 작성하면서 물어보니까 평균 7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가족이면 바로 이식이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내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뭐하러 온 거야? 내 숨이 언제 끊어지나 구경하러 왔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하셨지.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린 적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내실 거예요? 이런다고 좋아질 것 하나 없어요. 그이가 이제 돌아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하면 나중에 좋은 소리 듣겠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요?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난리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애도 못 가지는 하자 있는 몸뚱이가 뭐가 잘났다고 고개 쳐들면서 시애미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이제 내 앞에서 썩 사라지거라. 새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차피 애도 못 가지는데 콩팥 하나 정도는 떼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야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당연히 이식 수술이 꺼려진다 하지만 새언니는 이미 우리 오빠랑 결혼했잖아요. 그럼 한 가족이 된 건데 당연히 이식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자식한테 기증받고 싶겠어요? 그래도 새언니 콩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우리야 마음 같아서는 엄마한테 바로 기증해 드리고 싶지만 아직 우리 5달 결혼도 못했는데 몸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네. 그래, 말 나온 김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애미를 위해서 콩팥 하나 떼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준다면 앞으로 내가 너를 딸로 생각하며 옆에 끼고 살도록 하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어머님한테 콩팥 하나 기증하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저희 부모님 생각은 안 하시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제가 여기 잘못 온 것 같네요. 저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품어 세상 밖으로 나온 귀한 자식입니다. 어머님 딸들이 5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콩팥 받으시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아가씨들 전부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몇 분은 결혼 못할 것 같은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자식 콩팥은 아무렇지 않게 받으려 하면서 자기 딸들의 콩팥은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시모와 신우들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투석받으면서 지내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한 소리 한 후에 멀쩡한 것 같아서 그만 가보겠다며 병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첫째 신우가 이런 저의 행동에 화가 많이 올라왔는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패대기를 치고 말았네요. 그렇게 되자 신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짓밟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말려준 덕분에 저는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신우는 제 얼굴에다 침을 뱉어대며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신우들 또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려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일단 피하는 게 더는 다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병원에서 빠져나왔고 너덜거린 상태로 신혼집에 들어가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기 시작하자 침착하게 듣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더 이상 시댁과 엮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신우들에게 짓밟히면서 상처가 나버린 몸 여기저기를 전부 증거물로 남겨두었고 그날 이후 시댁과는 두 번 다시 엮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막내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막내 신우가 저에게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지금 시댁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서둘러 말려달라고 충격적인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었네요. 다섯 신우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손이 발이 되도록 저에게 빌고 있었어요. 너희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 없는 동안 이 사람 잘 챙겨주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이거 뭐야? 술 먹고 난리친 음성 녹음에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현관 비밀번호 바꾸니까 문을 열라고 난리를 쳐?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낸 음성이랑 영상들 속에 담겨있던 너희들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어머니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 사람한테 장기 이식해달라고 했었다며? 싫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짓밟고 얼굴에 침까지 뱉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 대접을 받길 원하는 거야? 나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 용서하지 않을 줄 알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서 지금 엄마 앞에서 난리를 치고 싶은 거야? 엄마 투석받은 상태인 거 몰라? 엄마가 제일 나쁜 거 알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꼭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셨어야 했어요? 아기 가질 수 없는 몸이 뭐 어때서요? 저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어머니한테 제일 큰 실망을 했어요. 내가 오늘 회사 퇴사하고 여기까지 날라온 건 이 시간 이후로 두 번 다시 어머니와 너희들 얼굴을 안 보고 살려고 온 거니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났다간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오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새언니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그래.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시켜야 하는데? 너희들처럼 똑같은 사람 만들고 싶지 않다. 이걸로 끝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남편은 제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들과 병원에서 당했던 일들로 법적인 처벌을 내리겠다며 전부 다 구속시킨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남편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머리를 자를 건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결정권을 주었고 결국 신우들은 머리카락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신우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몇 번이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남편의 손을 잡고 뜯어 말렸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5 신우들의 머리를 전부 다 남자처럼 짧게 잘라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은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서둘러 이사 계획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년간 해외 근무를 마쳐야 했던 남편이 중간에 퇴사를 결정한 건 시댁 식구들의 인간 이하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내린 결정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아까운 인재라며 국내로 다시 발령을 해줬고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던 도중 시모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식자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서둘러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신우들은 전부 다 이식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몇 번이나 문자가 왔지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면서 저한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른다고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이 내린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모는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식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인연을 끊었다고는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세월만큼 저희 가족에게도 꽃피는 날이 찾아왔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의 일들 중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저희 가족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큰언니가 결혼을 시작으로 둘째 언니, 셋째 언니까지 전부 줄줄이 결혼식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첫째 언니가 변호사인 형부를 만나면서 큰형부의 소개로 둘째, 셋째 언니까지 같은 회사 로펌 변호사를 소개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저한테도 괜찮은 남자 연결해 준다고 했었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오던 남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식구들은 그 사람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법조인 새 형부와는 전혀 반대되는 직업이었고 월 수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반겨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좋은 직업 가진 남자 소개해 준다는데 굳이 마다하는 이유가 뭐야? 오래 만나왔던 적게 만나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인생을 함께할 남자가 누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과 연애를 했다고 해서 결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이제 홍기가 찬 만큼
정상적인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니? 남들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너희 언니 주변에서 대우가 틀려진 거 봤지? 셋 다 전부 변호사 남편 만났다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너는 고작 들어본 적도 없는 배강공이라고? 월급도 꼴랑 200원짜리 받는다며? 그 정도 돈으로 어떻게 생활이 된다는 거야? 너희 형부들 봐라. 월 7, 800 정도 받는다던데 몇 년만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월급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월 1000만 원은 그냥 번다는 건데 네가 만난다는 그 남자는 몇 년 지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월급 받는 거 아니니? 그런 막노동하는 사람이랑 왜 만나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이제 그만 정리하고 조만간 자리 추선해 준다니까 소개 한번 받아봐라. 엄마 소원이 뭔 줄 알아? 사위네 전부 다 법조인으로 만드는 게 엄마가 평생 바라는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만 해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니? 싫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의 남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남자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엄마는 남들이 보는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눈부터 키우셔야겠어요. 엄마는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무조건 법조인 사위 집안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죠. 일단 만나보라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싫어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결혼은 무조건 안 된다며 반대를 하셨고 결국엔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몇 번이나 좋게 설득을 하려 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고 이런 고민을 잘 알고 있던 그때의 남편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찬물을 맞아도 찾아뵈서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버리셨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밀어붙여야만 했어요. 그렇게 무작정 인사를 드리러 찾아뵙게 되었고 저희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하신 엄마는 급하게 가족들을 전부 다 집안으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불러드렸네요. 원래 저녁 식사 시간 맞춰서 모두가 모이는 시간이었는데 식사도 좀 들어가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렇게 급하게 모두가 모인 상황 속의 분위기는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용기 내서 데려온 부분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셨고 가족이 모이기 전에 따로 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다며 돌발 행동을 한 저에게 화가 많이 난 상태셨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언니와 형부들이 저녁 식사 겸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누군지 궁금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거실 밖이 시끄러워지자 아빠와 그 사람이 방에서 나왔네요. 다행히 아빠의 표정은 나빠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려 하는데 첫인사 자리에서부터 엄마의 차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식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숟가락 젓가락을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생각해봐라. 초대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고 많은 식구들 앞에 앉아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떠준 밥이 아까울까봐 아예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유치하게 이럴 거야?
빨리 준비해주지 못해? 당신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우리 집안의 이미지를 깎는 거라고. 엄마는 투덜거리시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어주셨고, 언니들은 아빠가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곤 인사 온 사람을 대놓고 째려보고 있었어요. 형부들도 썩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는 아니었네요. 이런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꿋꿋하게 차려놓은 밥상의 음식을 먹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애초부터 좋은 대접은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위해 애써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던 건 엄마와 형부, 언니들의 관심보다 아빠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대화가 아빠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언니와 형부들이 그 모습들이 보기 싫었는지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고 난처한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해주며 부족한 부분들을 숨기지 않았네요. 야간 작업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월 300 정도 겨우 받아요?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인다는 거죠?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돈이 없으면 뒤따라오는 행복도 없는 거야. 우리 집안이 못 사는 거 아니라고 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본데 부모한테 손 벌리면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윤민이가 하고 있는 사업도 규모가 워낙 작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돈으로 먹고 살겠다는 거야? 애는 안 낳을 거니? 저기요, 저는 제 동생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 뒤에서 지켜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쪽보다 능력 좋은 남자들이 동생이랑 결혼하겠다고 줄 서서 한 트럭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굳이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밥이 입으로 넘어가세요? 개념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 눈치가 없으신 건가? 나는 이 집안의 큰 언니로서 윤민이가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엄마 편이니까 이 결혼 반대할게.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하필 막누동티는 배관공이라니. 너는 우리 집안에 오점을 남기고 싶은 거야? 제발 잘 좀 생각하고 행동해. 막내라고 오냐오냐해서 키워서 그런가? 뭐든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는 게 보인다니까. 저기요, 저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 가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제 앞에 계신 분들과는 확실히 비교 자체가 되지 않겠죠. 그래도 저에게는 아직까지 젊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윤미와 결혼하고 무조건 성공하는 삶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만큼 그 꿈 또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보이시더라도 저를 믿고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남들보다 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편이라 절대 윤미를 굶길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번만 믿어주시면 성공하는 모습 꼭 보여드릴 테니 이 집안의 사이로 살아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 저도 한 식구가 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봤자 그쪽은 배관공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사회일 뿐이야. 아빠 빼고는 전부 적이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이 상처되는 말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뱉어대던 도중 아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참고 계시다가 화를 내시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네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 마음만 아프게 해준 것 같은 기분에 좋지 않은 상태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은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네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까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야 밝은 목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주방에서 울려 퍼지길래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걸어 나오시는 아빠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전의 분위기를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라며 주방에 있는 식구들에게 제가 가진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죠. 저런 남자들은 원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을 보곤 두 번 다시 결혼하겠다는 말은 못할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변호사가 3명이나 있는데 배강공이 웬 말이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내가 저런 놈들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닌데 분명 장모님 집안에 재산 보고 접근했을 거예요. 법적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 중에 재산 문제로 사고친 의뢰인들 대부분이 못 살거나 막노동 뛰다가 돈이 없어서 재산 갈취하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까지 저지른다니까요. 겉모습만 보고 절대 알 수 없으니까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야 생각을 하지만 못 배운 사람들은 손부터 나간다니까요. 오늘 아마 혼쭐이 났을 겁니다. 다시는 이 집안에 발도 들이지 않을걸요. 제가 봤을 때 엄마가 제일 나쁘고 형부들이랑 언니들도 잘한 거 하나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인생 경험은 그 사람이 더 많을걸요? 배운 사람이면 뭐해? 하는 행동들이 사람이 안 되어 있는데 돈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제, 어디서 어른들한테 큰 소리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항상 예의 바르던 처제가 그놈이랑 놀다 보니 인성까지 버려버렸네.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거야. 안 좋은 것만 죄다 배웠잖아. 그런 놈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미세먼지 같은 존재들이라고 불러. 바람 불면 날아가는 존재들. 가진 것 없어서 일상이 머리 숙여 굽신거리는 존재들이잖아. 오늘 그 사람은 한 번도 굽신거린 적 없이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언니들도 변호사라는 직함에 눈이 멀어 평생 결혼하지 못할 형부들 10살이나 차이 나는데도 결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언니들 예전에 대화 나눌 때 나이가 많아서 결혼하는 거 고민된다고 했었잖아. 10살 차이 나는 늙은이들 변호사 아니었으면 거들떠도 안 봤다고 뒤에서 형부들 욕하는 거 내가 못 들었는 줄 알아? 내가 듣기론 형부들 선자리에서도 인물이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는 만날 여자들도 없을 만큼 변호사 말곤 내세울 거 하나 없었는데 언니들은 아쉬운 대로 변호사라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시집 간 거 아니야?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엔 가진 거 없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생각하는데 언니들은 형부들의 껍데기만 좋아하는 거라고. 결국 홧김에 언니들이 형부들을 상대로 나눴던 대화를 입 밖으로 꺼내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건 잘못됐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아빠의 중재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가족과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엄마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사는 거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며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그날 이후부터 보란 듯이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서 남편도 저희 집안에 능력이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워낙 안 좋은 시선으로 각인이 되어 있던 터라 몇 년이 지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고, 그날 이후 형부들에게는 더 안 좋은 시선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어떻게 좀 해봐라. 왜 거실이 전부 물바다가 된 거야? 사이가 셋이면 뭐해? 아무것도 못하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고.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집안을 한강으로 만들어야 속 시원하겠어? 머리만 쓸 줄 알았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당신 뭐 하고 있어? 이런 거 남자들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냐고. 남자라고 해서 내가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 장인어른은 어디 가셨길래?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야? 여기서 우리 아빠를 왜 찾아? 지금 이 집안에 남자가 셋인데 모임 가셔서 오늘 늦게 오신다고 하셨어.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급하게 오긴 했는데 이게 뭐야? 바닥에 왜 다 물로 흥건하게 차 있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바닥에서 물이 올라왔다고. 집안의 밸브는 전부 다 잠갔는데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당신한테 전화한 거야. 해결할 수 있겠어? 남편은 주택이 오래돼서 노후가 된 것 같다며 집안의 밸브를 잠그는 게 아닌 메인 밸브를 잠가야 한다며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잠시 뒤 바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물이 멈추었고, 그 사이 남편이 몇 개의 바가지들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네요. 남편은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린 뒤 물에 젖지 않으려고 의자에 올라가 있는 형부들에게 바가지를 하나씩 나눠주더니 바닥에 있는 물을 전부 다 화장실로 퍼 날라야 할 것 같다며 의견을 내자 형부들은 남편의 말을 듣기 싫었는지 바가지를 바닥으로 던지면서 이런 걸 왜 변호사인 자기들이 해야 되냐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자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곤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니 집안의 가구가 다 젖었는데 두 손 놓고 있을 거냐며 형부들을 의자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거실에 고여있는 물을 전부 화장실로 퍼 나르기 시작했고, 그 사이 남편은 처음 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바닥에 물기가 전부 없어진 걸 확인하고 남편은 기계로 바닥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광경을 처음 본 저희들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형부들한테 장갑과 자루를 한 개씩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깨부순 파편들을 전부 다 주워달라며 지시를 내리자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남편이 작업하고 있는 주변에 깨진 파편들을 자루에 담고 있었네요. 그렇게 꽤 깊게 구덩이를 파자 파이프 하나가 보였고 남편은 엄마를 부르며 파이프 연결 부위가 노후돼서 깨져 있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다른 부품으로 연결을 시킨 뒤 밖으로 나가서 메인 밸브를 켜자 더 이상 물이 새어나오지 않았네요. 그걸 확인하게 된 엄마는 놀라기도 했지만 남편은 창고에서 바닥에 깔고 남아있던 대리석과 시멘트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바닥을 깨부쉈던 곳을 원상복구까지 깔끔하게 해두자
그런 모습을 보곤 저희 남편을 새롭게 보게 됐는지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생했다며 제대로 된 상차림을 내어주셨네요. 옛날부터 집안에 남자 한 명은 손이 야무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네. 어쩜 이런 큰일을 혼자서 척척 해내는 거야?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굶고 살 일은 없겠네. 그러고 보니 우리 집도 너희 아빠가 처음으로 지은 집이라서 애착이 심하시거든. 그러다 보니 다른 집으로 이사를 못 가는데 하필 너희 아빠가 없을 때 이런 일이 터져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데 단번에 해결을 해주니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른다. 저놈들은 하나같이 팻만 굴릴 줄 알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번 일로 엄청 실망했다. 할 줄 모르면 옆에서 거들기라도 해야지. 집안의 가구가 쳤든 말든 의자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려 해? 남자가 셋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짓들이 전부 다 똑같아? 엄마, 그만 좀 해요. 가뜩이나 이 사람 오늘 일 때문에 기가 많이 죽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남자가 하나만 잘해선 쓸모없다. 뭐든지 다 잘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 정말 크게 느꼈다. 엄마는 제일 중요한 집을 고쳤다는 거에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줄 알았지만 확실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었고 그날 이후 엄마의 1순위는 저희 남편으로 바뀌게 되었네요. 그리고 뒤늦게 들어오신 아빠가 이 사실을 듣게 되면서 사위 하나 잘 들어왔다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고 남편은 그날 모든 걸 다 가진 것 마냥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부들과 언니는 그 모습을 보곤 더 기분 나빠했고 아예 말도 붙이지 않을 만큼 남편의 존재 자체를 싫어했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하나 쓰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저희 집안에서 받는 대우는 점점 커지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형부들은 질투가 났는지 설날에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천장에 배관을 고정하고 있던 나사가 빠져서 새롭게 박아야 하는데 사다리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형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왕 시작하는 거 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위들 고생한다며 음료를 배달해 주려던 그 순간 갑자기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게 되면서 남편이 추락을 하게 되었고 떨어진 남편이 다리를 접질렸는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큰형부가 사다리를 옆으로 넘겨뜨리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눈빛으로 회피하고 있었고 둘째, 셋째 형부도 큰형부의 편을 들어주면서 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남편을 향해 꼬시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네요. 제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형부들한테 화를 내려 하자 남편은 괜찮다고 더 이상의 불화를 만들지 말아달라며 저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작업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들은 큰형부가 남편에게 건네주려던 그 순간 갑자기 금속 명찰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명찰의 출처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잠시 뒤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동서가 왜 우리 로펌 VIP 명찰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 적혀 있는 건 자네 이름이잖아. 우리 로펌에서도 몇 명 없는 건데. 뭐라고?
그럼 엄청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 아니야? 윤미 너는 지금 이 상황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나도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당신이 형부 회사의 VIP 명찰을 왜 가지고 있는 건데? 나는 형님들이 이 로펌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몰랐네. 이거 로펌 대표님이 주신 건데 몇 년 된 거 같은데 형님들은 나랑 대화 자체를 나누지 않으시니까 그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있었지. 이번에 내가 계약하게 된 곳이야. 예전에 견적을 넣었었는데 입찰이 돼서 1년간 최선을 다해 관리해드렸더니 VIP 명찰을 주시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계약을 유지하게 돼서 지금까지 로펌 건물 관리해주고 있는데 아마 나는 형님들과 만나기 힘들어서 그동안 못 봤던 거야. 자네, 이 명찰이 뭘 뜻하는지 알아? 우리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금전적인 요구 없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네, 알고 있어요. 대표님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간에 회사 직원들 전부 다 퇴근하고 팀원들끼리 들어가기 때문에 딱히 이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부담 갖지 말고 시설 전부를 사용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남편이 팀원들과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곳에 견적서를 넣었었고 바쁘게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는 모습에 입소문이 났었는데 그때 견적 한번 보겠다고 했던 로펌 회사가 형부들이 일하고 있는 로펌 회사였던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 회사 일이라 남편도 딱히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라곤 몰랐었네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VIP 명찰은 손에 꼽힐 정도로 로펌 직원들 사이에서도 대표에게 명찰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였고 형부들이 부러워하자 덩달아 언니들까지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VIP 명찰 하나면 건물 안에서 외식도 할 수 있고 외제차까지 무상으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명찰이었죠. 거기에다가 가족들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들은 로펌 건물 내에 있는 피부 관리와 마사지를 받고 싶었는지 남편의 명찰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째 형부가 저에게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갑자기 물어보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었지만 형부들이 합친 월급보다 남편이 사업으로 버는 금액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해봐야 집안의 불화만 커질 것 같아 항상 평소처럼 소박하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첫째 형부가 회사 로펌에 건물 관리직으로 들어온 것도 대단한데 VIP 명찰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대표님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며 계속 집착하며 한 달 수익을 물어보길래 어쩔 수 없이 형부들이 벌고 있는 월급의 3배 정도 된다는 말만 했습니다.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한 개가 아니고 항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3배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언니들은 경악을 했고 엄마도 저희 남편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남편이 떨어뜨린 명찰 하나에 난장판이 되었지만 그 명찰을 확인한 순간부터 남편에 대한 대우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VIP 명찰을 이용하기 위해 거머리처럼 달려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형부와 언니들을 밀쳐냈고
저희 남편을 막대한 형부네 가족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대우는 180도 바뀌었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편은 사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살아오고 있네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듯이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그 사람을 낮게 본다면 나중엔 분명 후회하는 일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